웅성대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기말 과제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학 기말 과제물은 온라인 제출인데 70점 만점에 66점을 맞았고요. 점수가 대체적으로 평균이 높긴 한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점수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 문제를 보면은 갈등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고 갈등 이론을 편 학자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2부 한국 교육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성찰을 읽고 한국의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상황에서 성인들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혁신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과제를 제가 수행했던 거를 다 남겨놓고 실시간을 통해서 함께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갈등 이론부터 이 한국의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3번 코로나19의 평생교육 상황에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갈등 이론입니다. 갈등 이론이란 갈등 이론은 경제 재생산 이론, 문화 재생산 이론, 저항 이론, 문화적 제국주의론, 종속 이론,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이론이 있다. 갈등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0년대 중반부터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기존의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교육과 재생산의 관계가 제시된 이후 경제 재생산 이론, 문화 재생산 이론, 신교육사회학 등이 등장했다. 미국에서 등장한 경제 재생산 이론은 경제가 학교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는 자본가들의 경제계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직장에서 순종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태도나 예절을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결국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문화 재생산 이론이 등장했다. 미국과 다른 역사적 문화가 있는 유럽의 학교는 문화적 자율성에 의해 고유한 논리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문화 재생산 이론은 고급 문화에 익숙하고 문화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고급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성공한다고 보았다. 학교는 결국 문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 자녀들은 학교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재생산론은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조직으로 파악한다는 점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율성이나 저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학교의 기능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제도라는 것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 갈등이론 학자 번스타인. 갈등이론 학자로는 번스타인 학자가 가장 마음에 든다. 번스타인은 언어사회학자로서 노동계급과 상층 계급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을 설명했는데 작성자의 현실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번스타인은 언어의 계층 간 차이에 대해 직접 듣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층 계급에 속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작성자는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볼 수 없지만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노동 계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스타인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번스타인은 문화 자본을 설명한 부르디에와 계급 차이에 따른 학교 적응과 교육 성취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문화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당연한 관계가 있고 번스타인의 분석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용하는 언어를 고급 언어로 변화시키면 학교에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알고 싶다. 작성자는 고급 언어 자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번스타인이 언어학적인 개념으로서 언어가 학교 적응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여 그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이 언어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 한국의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학생이 학교에서 적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 교육에 대한 교육 사회학적 성찰에 따라 그 원인은 사회 계층적인 불평등과 서열의식에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단순히 이러한 한국 교육의 거시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공부로 반에서 1등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친구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행복일까? 운동을 잘해서 실기 점수를 잘 받는 것일까?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일까? 하지만 이와 같은 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나 청소년이 행복해하는 순간은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교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수업 놀이 개념이 등장했다. 하지만 놀이를 통해 공부하는 것 역시 부족한 점이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른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학교 수업은 개인의 흥미를 반영하기 어렵다. 요즘 학생들의 놀이는 스마트폰과 가까이 있는데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시청하고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대화하는 일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참여하기 어려워한다. 또 교사는 비대면 수업이 학생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내용과 교과 수업의 학습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그 안에서 대리만족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건전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전제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허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국의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해지는 방안 한 가지를 제시하자면 기본적인 교과목 수업 외에 학생 개인이 직접 시청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선정하고 그 영상을 시간표에 따라 꾸준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교과 편성을 한다. 또 단지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여 글로 작성하고 작성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성문은 영상의 주제와 내용, 영상과 학습과의 연관성,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 등을 기록한다. 한 학기 동안 시청하거나 학습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자신의 학업 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학생들의 학업을 과하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교과목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습은 자기 주체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 대학에서 전공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할 수 있고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서 실무에도 바로 활용할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나아가 자신이 직접 지식과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실무와 대학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완벽하게 학생을 학교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그 시간 동안이라도 집중하며 웃을 수 있다면 학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코로나19의 평생교육 상황에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혁신 방안 제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의 양상.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시스템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인의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학업은 기회의 평등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에 직접 등교를 해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어디에서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장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고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생교육의 목적, 평생교육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을 줄일 방안은 우선 평생학습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평생학습의 목적은 지식 습득의 욕구 외에 보통 현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확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이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처음 학습하는 때도 있다. 평생교육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은 깊이 있는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지식 격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배제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사회의 성장은 자기 혼자로만 되지 않고 모든 공동체에서 개인이 해야 할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달성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교육에서 불평등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융합 교육 제시. 지금까지 교육이 전공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또 그러한 집중주의가 자기 것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융합보다 경쟁 우위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전공 교과목의 전 학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가 사용될 사회에서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할 수 있고 다른 분야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자동차 제조 산업을 예를 들 수 있다. 즉 자동차의 형태를 그리는 직무 종사자가 자동차의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엔지니어가 스케치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공동체 융합교육은 첨단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며 사회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지식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줄여주게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안은 직업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한 활동으로 더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어떤 분야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신의 삶은 물론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학습해야 한다. 그렇게 지식을 이해하고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평생교육에서 불평등을 줄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 참고문헌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 본 내용은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할 뿐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제출할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